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소 자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보면 이상하게도 주먹 구구식으로 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쉬운데요. 가령 빚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돈 쓰기 바쁘고 잘 모르는 금융상품인데도 덥석 가입하거나 집값이 너무 비싼 줄 알면서도 꼭 대출을 끼고서라도 구입해야 하는 등 합리적이라고 하기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곤 하죠. 이러한 행동 습관들로 인해 우리의 장기적인 목적인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는 경제행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여 이를 활용하는 학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질 자산 관리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이 전형적 인간형으로 설정해 놓은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면모를 살펴보면 인간이란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합리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전형적인 인간형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인간은 정말 합리적인가? 라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으로 보지만 최근에는 이에 반기를 드는 입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로 행동경제학에서 볼 수 있는 입장인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합리성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치밀한 사람이라도 매사에 백과사전을 뒤져본다든지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살아가지는 않죠. 계산을 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을 알지만 대충 어림짐작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게으른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학 교과서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은 그 사람의 소득 혹은 재산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재산이 많을수록 만족감이 더 커지는 것으로 가정한단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보면 그 가정이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 씨와 이 씨는 모두 4억 원씩의 똑같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최근 부동산 투자에서 5천만 원의 돈을 벌어 재산이 4억 원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씨는 주식 투자한 돈에서 2억 원의 손실을 보아 재산이 4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두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똑같은 만족감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최근 부동산 투자에서 재미를 본 김 씨는 아주 행복해하고 있는 반면 펀드 투자에서 손해를 본 이 씨는 참담한 심정이 되어 있을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재산이 똑같기 때문에 만족감의 수준도 똑같을 것이라는 짐작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겠네요. 같은 4억 원이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존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가정은 좀 와닿지 않는 면이 있어요. 예. 우리가 사실 모두 아주 막 이성적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대충 살 때가 훨씬 많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큰, 정말 엄청나게 큰 종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종이를 이제 반으로 접은 다음에 그걸 다시 또 반으로 접어요. 예. 그리고 또 접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한 50번을 계속 접으면 그 두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두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질문이에요? 질문이에요. 너무 뜬금없으셔서.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글쎄요. 제 키만 할까요? 너무 높이 얘기했어요? 키가 얼마시죠? 왜요? 농담이고요. 정답은요. 2의 50제곱 곱하기 종이 두께거든요. 네. 뭐예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 문제 아니고요. 자, 재밌는 건 2의 50제곱 곱하기 종이 두께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2의 50제곱이 저희 계산기 좀 줘보시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2의 50제곱 자, 2의 50제곱은 1.1259의 공이 15개예요.
15개요? 네. 15개? 네. 한마디로 이제 50번을 접으면 종이가 이 정도 두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만약에 이제 종이 한 100장 정도, 100장 정도가 1cm라고 가정해 볼게요. 정답에서 그러면 이제 100장이 이제 1cm니까 일단 0 2개를 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센티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꿔볼게요. 바꾸려면 이제 0을 5개를 또 빼야 되니까, 그러면 15개에서 0 5개 빼서 이제 8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억 1259만 킬로미터예요. 1억 몇이요? 1억 1259만 킬로미터. 아, 그게 답이에요? 네. 자, 정확히 1억 1259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적 수치죠. 근데 사실 누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 정말 이제 뭐 공학도나 몇몇 사람들은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암산도 쉽지 않고 누가 이 정도 두께라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황당해요 지금.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 책 읽다가 이런 질문을 이제 보고서 글쎄 뭐 한 1000장만큼 되려나? 뭐 약간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결국 우리가 이 계산기 두들겨 보고서 이제 결정할 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냥 어림짐작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주먹구구라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정경제학에서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행동경제학에서의 사람들은 일반적이라고 해요.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만족감과 직결되는 것은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나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큰 재산을 모았을 때는 만족감이 크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에 익숙해져 만족감이 별로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매우 큰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만족감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과 재산의 변화 양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득을 보았느냐 아니면 손해를 보았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재산의 어떤 기준점을 설정하고 재산이 그것보다 더 커졌는지 아니면 작아졌는지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바로 이 재산의 변화 양상이 만족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들이 밝혀낸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득보다 손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의 이득에서 얻는 만족감의 증가폭보다 3천만 원의 손해로 인해 경험하는 만족감의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의 손해라 할지라도 만족감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이 사람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소리인데 바로 이런 손실 기피적인 태도가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는 투자가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하려고 하거나 손절매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손절매라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투자가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했든 즉시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손절매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실 기피적인 심리와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돈마저 날려버리는 경우를 종종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을 계속 쏟아붓거나 혹은 손절매하지 않는 한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헛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손실이 주는 고통을 뒤로 미루는 행위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얻는 기쁨보다 잃는 아픔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보통 처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마음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이를 살아가면서 다루게 될 자산 관리에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매몰 비용의 오류는 그 콩코드 오류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 콩코드가 초음속 여객기인데 영국하고 프랑스 합작으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 미국의 이제 보잉을 좀 이기려고 이제 한 건데,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연비도 너무 떨어지고 하니까 중간에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은 돈이 중간에 막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제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예, 정부 지원도 계속 되다가, 뭐 결국에 이제 견디지 못하고, 예, 뭐 콩코드는 망했어요. 예. 이제 운항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매몰 비용이 오르는 뭐 정부 사업에서도, 뭐 민간 사업에서도, 그리고 개인 사업에서도 그냥 다양하게 나타나요. 예. 이런 일은 그리고 뭐 투자에서도 아주 자주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예, 좀 겪는 일이에요. 주식 투자요? 네,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종목에 이렇게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게 창을 띄워놓고, 예,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종목은 플러스인데 어떤 종목은 뭐 마이너스, 이렇게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인 종목을 다시 한번 깊게 이제 분석해보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투자한 건가? 이렇게 좀 헤아려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정말 빨리 팔아버리고 다른 좋은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예. 이게 뭐냐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예. 이게 손실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예. 반대로 플러스 수익을 잘 보고 있는 종목을, 예, 만약에 보게 되면 사실은, 예, 팔아버릴까? 이거 빨리 팔고 이익을 내가 빨리 그냥 실현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게 이제 다 행동경제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손실 회피 현상, 뭐 처분 효과,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일단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은, 예, 파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예. 애당초 잘못 투자한 거니까, 예, 얼른 팔아서 더 큰 손실을 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익을 내고 있는 종목은, 예, 마음은 빨리 팔아서 이익을 좀 실현하고 싶어도 잘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투자 잘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팔아서 이익 내고 싶은 마음을 좀 어떻게든 좀 억누르고, 예, 좀 더 길게 내다보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결국 그 기업 분석도 좋지만, 예, 사실은 일단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만 이게 투자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자. 현명한 사람은 돈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가슴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걸리버 여행기로 친숙한 조너선 스위프트의 말입니다. 돈을 다루는 데 있어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다루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다루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돈이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올바른 자산관리 문화를 전파하는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